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이 유럽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죠.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체제가 간첩단들을 때려잡고 있죠.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정말 지난 주말에 눈뜨고 보도 못할 어마어마한 저주의 구판을 벌였습니다. 2015, 16년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가던 그 시절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LG U+, 중국 해커에게 해킹 당했죠. 그런데 자신들은 안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한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 3천만 건이 나갔다고 하니까 3천만 원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만큼 너무나 치명적인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집에서 함부로 사랑도 부부간에 사랑도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LG U+ 때문에 이런 상황. 그리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유럽에서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며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는 세력이 있고,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는 공안당국의 수사 결과들이 하나 둘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 주말 이곳이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광기의 구판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반정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칭 촛불 승리 전환 행동과 협력 조직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법무부 장관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놓고 어린이들에게 활 쏘기를 강요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2월 1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붙인 인형을 늘어놓고 난방비 폭탄, 전쟁 위기, 깡패 정치, 친일 매국 윤석열의 활쏘기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 사진을 향해 화살을 쏘라고 독려하는가 하면 신발을 벗어 인형을 때리며 환호하는 등 이곳이 2023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인형을 만들어 퇴진이라는 부적을 만들어 붙이고, 윤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하는 선제타격 확전이라는 단어를 쓰며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은 한국진보연대, 민노총, 범민련 등의 극좌 성향 단체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이들은 지난 2016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박 대통령 인형 얼굴을 만들어 행인들로 하여금 때리게 하거나 수의를 입은 박 대통령 인형을 포박한 채 끌고 다니는 등 북한과 똑같은 행태를 보여 시민들을 경악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저주하고자 하는 대상의 사진을 걸어놓고 사격 훈련을 하거나 군견이 물어뜯게 하는 등 퍼포먼스를 보인 북한과 너무도 닮은 모습인데요. 추종하는 사상, 행태, 생활 모든 것이 북한인 이 사람들, 차라리 북한으로 넘어가 그곳에 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린이들에게 이런 짓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 저주감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겠죠. 자, 이 촛불 행동,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고 하는 이 자들을 보면 여기 공동 상임대표가 김민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국 백서위원장, 그러니까 조국을 보호해주기 위한 바로 그 모임들이었죠. 그리고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기도 했는데요. 윤미향 피해 폭로 이용수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은 그 돈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와 생각하는 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용수 할머니에게 먼저 가시라. 즉 죽어라 이 말이죠. 이런 짓을 했던 자인데 그리고 공동 상임대표 은우근이라는 사람은 조국백서위원 자 조국백서위원장 조국백서위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국은 은수미와 함께 산호맹 출신이죠. 즉 민주주의냐 물었을 때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조국은 우리하고 사고가 완전히 다른 빨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서구적인 마스크 이런 데 속아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조국을 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보면 조국의 그 영역 그리고 그들의 편의 누군가를 알 수가 있고 그럼 조국의 정체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는 국보법 폐지 운동을 주도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가 되기도 했고요. 공동상임대표 우희종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수의학과 전 교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그리고 국보법 폐지 운동을 했죠. 공동상임대표 안진거리는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민원연 이제 우리 저 같은 사람 TV 종편 채널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계속 고발하고 그걸 이제 방통위에서 받아서 쓰고 하는 딱 그 연결고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여연대, 광우병 대책위 이제 이런 데 활동했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계속 적습니다. 뭐 우리 미신에 빨간색으로 이름 적으면 재수없다 뭐 이러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저주 부정 만들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인형에다가 이 침을 박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죠. 정말 뭐 기분 나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들이 바로 2016년에 이런 짓거리들을 했죠. 광화문 한복판에 박근혜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놓고 끌고 다니면서 지금 봐도 정말 불쾌하게 이럴 데 없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뭐 낫으로 내리 찍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기가 차는 자들인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의 얼굴 인형을 만들어 놓고 두르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어린이들 보이는데, 어린이들 보이죠? 그것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사람 다 섞여 있는데, 자, 이 어린이들 어떻게 크겠습니까? 니들하고 똑같이 크면 좋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분 나쁜 자들인데, 이 자들을 결코 물러서지 말고 전부 색깔 다 끄집어내서 발본, 색원, 해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게 해줘야 된다.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데 난방비 폭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정부는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난방비 올리는 것을 수용했을 뿐입니다. 지난 정부가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 나쁜 자들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 해커에게 인터넷이 털리며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LG U+가 해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가 들통났습니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적국의 장비를 들여오더니 이제는 적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덮으려고 한 이들에게 대한 사법당국의 고강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월부터 중국 해커들에게 3천만 건의 정보를 해킹당한 LG U+ 측이 해커들과 접촉이 없었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해커와 접촉에 돈을 주고 해킹 관련 정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복수의 매체들이 2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관계 당국과 협조하에 대응하고 있으며 해커와의 개별적 접촉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해커들이 텔레그램에 해킹으로 탈취한 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자 이를 통해 해커들에게 접촉했고 돈을 주고 해커들로부터 개인정보 다발 59만 건을 넘겨받았습니다. 당초 LG U+ 측은 해킹 피해가 확인된 직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18만 건으로 발표했다가 이후 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해지 고객 11만 명의 데이터도 유출됐다고 수정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사측이 해커에게 돈을 주고 구매한 데이터는 해커들이 59만 건씩 묶어 50개를 공개한 개인정보 다발 중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해커가 LG U+ 측의 데이터 구매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는데요. 해커는 13일 우리가 탈취한 정보 다발을 부분적으로도 판매하는데 우리에게 데이터를 구매한 사람 중에는
LG U+ 직원도 있었다라며 사측의 정보 구매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LG U+는 올해 들어 대규모 DDoS 공격으로부터 여러 차례 해킹 공격까지 받으며 인트라넷 데이터까지 틀리는 보안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 달 넘게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응책 마련은 물론 해커의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통신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 회사만 중국 해커들에게 이토록 취약한지, 왜 중국 해커들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정부와 우리 정부는 그렇게 나서지 않았고 사실은 미국이 이 LG U+에게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바닥바닥 우기고 화웨이 장비를 쓰더니 이렇게 그냥 다 털리고 자기네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그냥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정도 등 이 정도 탈취됐다. 성명, 전화번호 이 정도는 선거만 하면 다 어디서 유출돼 가지고 선거 홍보 전화 오고 하니까 그럼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 털린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이 LG U+가 자기네들은 이 해커들하고 접촉한 바 없다라고 해놓고 이 컨택 위드 미 한 이쪽으로 진짜 컨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9만 건씩 50다발을 만들어 놨죠. 그 중에 한 다발을 산 겁니다. 진짜 자기네들 정보를 가져갔냐 이제 확인을 하려는 모양이었겠죠. 그러면 접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접촉 안 했다고 거짓말 하더니 자기네들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이 정도만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자, LG U+ 해커와 동거래 확인, 거짓 해명 들통났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또 이 기사에 보면 돼 있냐. 즉 LG U+가 털린 이 정보의 내용을 보면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된 주민번호, 가입자 고유 식별번호, 고객정보 변경 시간, 또 단말 모델명,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가입일, 유심번호,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그리고 맥 주소, 웹 아이디, 이용상품 이런 것들이 다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완전 첨단 가전제품들 많이 나와가지고 사물 인터넷으로 이 휴대폰으로 냉장고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요즘 반려견들 키우고 하니까 반려견 놔두고 집 비우는 거 좀 불화 하니까 집에 또 CCTV 달고 이렇게 하죠. 그거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음성으로 아리아 TV 켜줘 하는 그런 거, 이 음성으로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목소리를 항상 그 기계가 듣고 있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이 중국 해커의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다 도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CCTV를 곳곳에 켜져 있죠. 그걸 가지고 전부 이 맥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든지 이런 모든 것, 또는 혼자 사는 남성, 혼자 사는 여성 같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샤워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와서 몸 닦고 하는 거 다 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협박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LG U+는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 정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들 가만 놔둬서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정말 능력 있고 소신 있는 변호사가 이 대한민국 3천만 국민들 전부 취합해서 이 LG U+에게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미래 예견되는 손해에 대한 청구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LG 그룹에게 요구합니다. 화웨이 장비 퇴출하고 다른 장비로 갈아타세요. 왜 당신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됩니까? 저는 지금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실정법 위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그 회사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버릴 때까지. 그 정도는 소비자가 항의를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 또 우크라이나 근처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다른 국가로까지 불똥이 튀려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몰도바 체제 전복을 위한 파상 공세를 시작했고 동유럽 각지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서 각국이 자국민 철수령을 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정보기관과 특수부대에서 동원한 대량의 공작원들을 최근 몰도바로 대량 침투시켰으며 이들이 각지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체제 전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마이야 산두 몰도바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월 13일 밝혔습니다. 산두 대통령은 이날 주요 외신에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러시아의 침략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는데요. 이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광범위한 체제 전복 공작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는 몰도바의 헌정 질서를 전복시켜 합법적 권력을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불법적 정권으로 바꾸려 한다라며 그들의 목적은 몰도바의 유럽연합 가입 시도를 좌절시키고 몰도바를 크렘린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이미 정보당국과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건의 조직적 폭력 사태와 소요 사태 시도를 막아냈지만 러시아 공작 세력은 몰도바 내부의 반체제 단체와 범죄 집단들과 연계해 계속해서 세력을 불려가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몰도바에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러시아 공작원들이 들어와 전국 각지에서 반체제 활동을 벌이며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까지 심각함을 표명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몰도바 동쪽의 불법 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장악하고 이곳에 사단급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는데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이어 몰도바 본토까지 완전히 장악해 이곳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공략하는 전진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몰도바가 아직 EU나 나토와 같은 조직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체제를 전복하고 친러 정권을 수립해도 미국과 서방 세계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인데요.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한 러시아의 파상 공세에 몰도바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몰도바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모습인데 몰도바는 바로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죠.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데사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해안의 북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본토의 서부에 있는 이 나라가 바로 몰도바예요. 그리고 여기 조금 짙은 색깔, 좀 길쭉하게 짙은 색깔. 여기가 이제 친러주의자들이 모여서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국가로 독립을 선언한 지금 불법 이 반체제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러시아군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 몰도바를 엎어버리고 이 친러 국가로 전환시킨 다음에 이 몰도바에 냉전 시기 때 여기 이제 루마니아 바로 옆이니까 냉전 시기 때 만든 러시아 과거 소련의 굉장히 큰 탄약창이 이 몰도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몰도바를 엎어버리고 그 탄약창에 있는 포탄, 탄약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몰도바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폴란드에서 서방제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집어넣어주는 그 창구죠. 리비우. 그 리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도바에서 리비우를 바로 그냥 견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몰도바 체제 전복 공작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벨라루스, 러시아, 세르비아 이런 그 세력들이 확 들어와 가지고 몰도바에서 계속 시위를 유도하고 있는 이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마치 2016년 대한민국처럼 그런 지금 상황이 이 몰도바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도바는 지속적으로 이 유럽연합 EU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인구도 적고 그리고 소득 수준도 낮고 하다 보니까 EU에서 아직 긍정적인 검토는 하지만 받아주지 않아요. 몰도바 인구는 343만 명 그리고 1인당 GDP는 한 5,200달러 그러니까 EU로서는 너무 수준 낮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몰도바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면 루마니아,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은 바로 그냥 또 친러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정신 차리고 이 몰도바 대통령이 나토군의 진주를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몰도바에 들어가서 몰도바를 지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 회색지대 전술, 그리고 그 회색지대 전술의 공작,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한번 전복된 적이 있죠. 그걸 우리 한 번 당했으니까 두 번 당하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결코 두 번 다시 이 회색지대 전술에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몰도바도 좀 생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정신 차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